2017년 11월에 한 남성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려요. 이 사람은 자신을 대구 지역 조합은행의 감사라고 소개하면서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글 내용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저의 감사 직무 수행에 불만을 가진 두 사람이 저를 축출하고자 실체가 없는 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미고 조작했습니다. 그들은 법원에 감사 직무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저를 검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위로 밝혀졌지만 검찰에서는 허위의 성추행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에게 무고나 명예훼손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추행범의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몸부림치며 차라리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공모자들 중 사건의 실체에 대해 양심 고백을 한 직원들이 있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나 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고 오랜 기간 동안 시달렸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남성을 고소했던 직원 2명은 이 일로 해임이 됐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남성은 이들을 수차례 고소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복직을 하면서 이 사건이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요. 이 복직한 직원들이 남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직원들은 남성을 또다시 고발했고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갈등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그 일들과 결국 벌어지고야만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2020년 11월 24일 오전 11시에 대구광역시 신암동에 있는 은행에 69세 남성 김 씨가 들어섭니다. 이 김 씨가 앞서 말했던 그 누명을 썼다던 그 남자예요. 김 씨가 직원에게 차를 한 잔 달라고 해요. 차 한 잔 주면 고맙겠다. 복사할 것도 있고 해서 복사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직원은 김 씨에게 차를 내주고 잠시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바로 다음 순간 밖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큰 고함 소리, 그러니까 고함 비슷한 그런 큰 소리가 들려와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 항의하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직원이. 보통 은행 업무를 보다 보면 큰 소리가 종종 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비명 소리였습니다. 빠르게 화장실 밖으로 나가봤는데 그곳에서 39세의 여성 최 과장이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방금 봤던 그 남자 69세의 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너무나도 일상적인 모습으로 은행을 찾았던 김 씨가 순식간에 살인마로 돌변한 거예요, 지금. 당시에 이 은행에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요. 직원만 4명이 있었거든요. 김 씨는 그 4명의 직원들 중에 딱 2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게 쓰러져 있던 여성 최 과장 그리고 48세의 남성 이 전무였어요. 공격을 당한 이 2사람이 바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이 김 씨와 오랜 시간 갈등 관계에 있었다던 2명의 직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은행 밖으로 도망쳤는데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여서 멀리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은행 앞에 있는 화단에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당시에 이 쓰러진 이 씨를 목격했던 주민들이 있었는데요. 온몸이 피범벅이었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는지 팔이 너덜너덜했다고 해요. 주민들은 곧장 신고를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을 합니다. 처음에는 은행 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은행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를 했었어요. 얼마 못 가 쓰러졌던 전무 이 씨는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은행 창고 안쪽에 쓰러져 있었던 여성 과장 최 씨도 이미 심정지 상태였죠. 흉부와 복부를 약 7차례 찔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녀도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긴 했는데요. 끝내 숨을 거둡니다. 김 씨는 순식간에 사람 둘을 죽이고 은행 밖으로 나왔는데 노상에 앉아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침착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본인이 챙겨온 병을 하나 꺼내 들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이걸 막 들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약이었어요.
그는 현장에서 음독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바로 사망하진 않았고요.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당시에 인근 주민이자 목격자, 또 평소에 이 김 씨하고 좀 아는 사이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와봤는데 김 씨가 엄청 침착해 보였대요. 심지어 눈을 마주치고 눈인사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밖에서 소란한 일이 있긴 했지만 그 중심에 김 씨가 살인을 저지르고 저렇게 앉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던 거예요. 한때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당시 언론에서는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3일이 지난 11월 27일 피의자 김 씨도 사망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게 된 거죠. 경찰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보강 수사 이후에 경찰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요. 사건은 그렇게 종료돼요.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이나 사건에 얽힌 여러 의혹들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측과 소문만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방송국에서 취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사건의 전개와 경위를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뭐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진위나 시시비비가 가려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 주장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만 최대한 사견 없이 있는 그대로 양측의 주장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제가 남겨둘게요. 대낮에 벌어진 직장 동료 살인사건. 이 사건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가요.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건 앞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성추행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피의자 김 씨의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글만 봤던, 그러니까 이 글만 읽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 씨를 동정하는 여론도 있었어요. 일단은 김 씨와 그의 주변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김 씨의 주변인들은 평소에 김 씨가 무고를 당한 뒤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4년 동안 시달렸다. 한 익명의 지인은 죽은 놈들은 마땅히 당할 짓을 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사망한 여직원 최 씨와 짜고 연극을 만들었다.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러면서 김 씨를 감쌌어요. 김 씨가 은행 감사로 재직을 했었잖아요. 그 시기에 감추고 싶었던 부분을 들춰내고 간섭을 하니까 여기에 앙심을 품은 직원들이 성추행 사건을 조작했다는 거죠. 그 기획자가 사망한 이 전무였고 최 과장과 함께 작당을 해서 최 과장이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성추행한 적이 없다는 게 생전 김 씨의 입장이었어요. 평소에 김 씨는 나는 성추행 누명을 쓰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은 뻔뻔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비관하는 말들을 계속했었다고 합니다. 생전 김 씨가 자신을 모함했던, 그들이 자신들을 모함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 추정을 했었대요. 최 과장과 다른 조합원 간부들이 자신의 이사장 선거 출마를 방해하려고 그랬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김 씨의 주장대로 그는 조직적인 거짓말에 무고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까요? 당시 피의자 김 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 막 생겨나면서 이런 김 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도 올라와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라고 아시나요? 이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사이트가 회사 이메일 주소를 인증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예요. 회사 내부자가 올린 글이겠죠? 작성자는 몇 년 전에 성희롱 사건이 나왔을 때부터 자세하게 들은 적이 있다. 가해자 김 씨는 억울한 사람이 아니다. 그 동네에서 김 씨가 어떤 평판을 가진 인물인지는 개인적인 견해라 뭐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아래에 적힌 내용은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성희롱 사건은 은행 이사장 선거와 관계없다. 당시 가해자 김 씨는 이사장 선거에 나올 만한 인물도 아니었고 지지를 받는 인물도 아니었다. 성희롱 피해자이자 사망한 여직원 최 씨는 오랫동안 회사의 성희롱 사실을 토로했었다. 지속적인 성희롱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다고 했었다. 이건 그녀의 남편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해당 성희롱에 대한 회사 내부 조사 이후 공교롭게 직원들의 유니폼이 바지로 바뀌었는데 이 사건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사망한 전무 이 씨는 성희롱 조사 책임자였다.
내부조사 결과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이 났었다. 그런데 성희롱 관련 재판 이후에 두 사람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들었다며 해고됐다. 당시에 임원이었던 김 씨는 회사 돈으로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그 문제로 횡령으로 고발까지 됐었다. 그리고 당시에 양심 선언을 하면서 김 씨 편을 들어준 직원 2명은 모두 승진했다. 이후에 해고당한 이 전무와 최 과장은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절차에 따라 복직했다라고 덧붙입니다. 이게 글 내용이고요. 최 씨의 남편도 이 글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해요. 아내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피해자 김 씨가 항상 최 씨를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었대요. 그러면서 가까이 하고 몸을 훑어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유니폼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안 보는 척해도 그 불쾌한 시선이 다 느껴졌대요. 종종 서류를 같이 보자고 한 적도 있었대요.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그 과정에서 서류를 보면서 자꾸 몸이 닿았다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당연히 느꼈고요. 그런 일을 몇 차례 겪은 게 아니었어요. 참은 기간만 4년 정도였다고 해요. 결국 참다 못해 전무 이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이 요청을 듣고 전무 이 씨는 부하 직원을 도우려고 했던 거고요. 최 씨의 남편이 너무 화가 났던 건 내 와이프는 피해를 당하다가 또 억울하게 살해까지 당했는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또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는 판단할 수 없겠죠. 두 가지 대립이 계속 이어지죠. 무고로 누명을 썼다는 가해자 측, 그리고 무고가 아니었다는 피해자 측, 이 둘의 대립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모든 갈등이 시작된 2015년으로 시간을 돌려서 갈등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장 최 씨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전무 이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시기가 2015년이었어요. 그리고 김 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적 발언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재판이 2년에 걸쳐서 되게 오랜 기간 진행이 됐었고요. 이 과정에서 피의자 김 씨는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진 퇴사합니다. 이후에 성추행 소송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게 돼요. 근데 이 판결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었어요. 앞서 김 씨가 막 억울하다고 했던 내용인데 김 씨는 일단 성추행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장 최 씨가 무고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 피의자 김 씨는 은행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말했던 무고로 볼 수 없다.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고의로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과장 최 씨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지금 빠져버린 징계 요청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과장 최 씨는 조합 내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무 이 씨도 함께 해임됐어요. 자신을 고발한 두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사를 지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피의자 김 씨는 계속해서 두 사람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진행해요. 그리고 딱 이 무렵, 그러니까 이때가 2017년 6월경이었는데 이 무렵에 2명의 직원들이 뜻밖의 증언을 합니다. 이때부터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던 거예요. 어떤 직원들이었냐면 당시에 성추행 사건의 내부 조사를 맡았던 강 팀장과 조 대리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전무 이 씨가 과장 최 씨를 부추겨서 성추행 사건을 기획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피의자 김 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전무 이 씨와 과장 최 씨의 거짓 진술이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이런 진정서가 제출되면서 피의자 김 씨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알리기 시작해요. 김 씨에게 딸들이 있었는데요. 이 딸들도 아버지의 무고함을 알리는 전단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토로했던 페이스북 글도 이 시기에 올라가게 됐던 거죠. 근데 조금 의문이 생기기는 해요. 나름대로 이제 이 두 사람이 본인들의 양심 선언을 했다면 당시에 재판을 할 때 그때 했어도 되는데 왜 그때는 침묵했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갑자기 모든 게 날조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까?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고 인정할 수도 없겠죠. 전무 이 씨의 유족들은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김 씨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거짓으로 양심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두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고 몇 개월 뒤에 특별 승진을 했거든요.
심지어 그때가 승진 타이밍도 아니었습니다. 사적인 요인이 분명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거짓 증언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당시에 전무 이 씨의 장례식장에 강 팀장과 조 대리 두 사람이 왔었는데요. 이때 배신자 쓰레기 이러면서 유족들이 분노를 퍼붓기도 했었습니다. 강 팀장과 조 대리는 분명 내부 조사 당시엔 김 씨가 최 씨를 성희롱한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때는 성희롱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보고서 내용에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건대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돌연 전무 이 씨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면서 태도를 바꾼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과장 최 씨를 전무 이 씨가 부추기는 모습을 봤었다. 당시에 침묵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데 가담했던 이유도 전무 이 씨 때문이었다. 이 전무는 전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 대항하기는 어려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말 못하고 참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피해자 김 씨는 양심 선언자들의 증언을 추가해서 최 씨와 이 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 씨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김 씨는 고소를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2020년까지 이 두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 무고, 업무방해, 위증 다양한 소송을 걸었는데 전부 다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돼요. 한 번도 재판에 붙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사이에 해고됐었던 이 전무와 최 과장은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요. 오랜 다툼 끝에 2019년 두 사람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김 씨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 씨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라고 법원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걸 고의로 삭제했었잖아요. 이 부분이랑 변호사비, 피해 보상으로 받을 금액을 부풀렸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을 해요. 조사 결과 이런 부정은 다 사실로 드러났고요. 재판을 통해 김 씨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판결 6일 뒤에 김 씨가 두 사람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아마도 그 5년간의 다툼 끝에 결국 자신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김 씨에게 트리거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내가 패배한 것 같은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김 씨는 명예회복을 위해서 문서 위조까지 했을 정도로 과정보다는 결과에 좀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 씨에게 유죄 판결? 이거는 그냥 사회적 사형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그 끝에서 모든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밝혀내기는 힘들어요. 사건이 언급되고 또 다뤄질 때마다 여러 추측이나 논쟁들만 오고 가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볼 수 없을 그 시간에 대한 진실이 영원히 묻혀버렸던 것. 그리고 누가 억울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내야만 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